테마 긴가 민가 시간입니다. 올라가는 특정 테마가 있다면 이들이 정말 계속 가줄 테마인가 옥석을 좀 가려보는 시간 저희 꾸려봤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번 주는 테마 긴가 민가 주제로 전자결제 관련한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어느덧 한 달에 10조까지 컸다. 바로 온라인 전자결제가 한 달에 그 규모가 10조 원이 돼갔다라는 소식입니다. 변화하고 있는 소비 패턴, 온라인이 이제는 대세로 자리했죠. 6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꾸준하게 매년 올라오는 게 바로 모바일 비중입니다. 이제 온라인 내에서도 모바일 비중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신한금융에서는 전자결제 시장은 연평균 22% 이상 성장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핵심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주식시장에서 전자결제, 간편결제 했을 때는 PG사 혹은 벤사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살짝만 짚어볼게요. 벤사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 먹고 딱 단말기 결제하지 않습니까? 그 단말기 업체, 포스 업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온라인에서 우리가 결제하는 거, 그 전자 지불에 대해서는 PG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대표적인 업체들로 꼽히는 게 상장돼 있는 업체만 추렸는데요. PG사는 NHN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그리고 벤사는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정보통신이 꼽히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의 자회사들이 서로 뭐 PG사 일도 했다가 벤사 일도 했다가 하지만 점유율만 놓고 봐서 일단은 극단적으로 양분을 해본 겁니다. 이들이 올해 너무나 좋은 분위기를 기록한 몇몇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실적만 놓고 봐도요. 2분기 영업이익 NHN 한국사이버결제 84%, KG 이니시스도 양호했고요. 나이스 정보통신도 생각보다 좋은 호실적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올 한 해 흐름도 좋았지만 8월만 놓고 봤을 때도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이들의 상승률을 계산을 해봤는데요. 열어보시죠. NHN 한국사이버결제는 8월 주가 상승률 26%, KG 이니시스 17%, 나이스 정보통신 30%나 올라왔습니다. 올 한 해 전자결제, 간편결제 종목들, 물론 다날과 같은 종목 말고요. 이들 업체를 들고 있었다라면 상당히 좋은 수익을 낸 거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많은 이들이 전자결제주에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일단 많이 올라왔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되느냐? 오늘 급락하는데 이거 사도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산다면 벤사냐, PG사냐? 한마디로 뭐 한국사이버결제냐 아니면 나이스 정보통신이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이들을 상당히 사랑하며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사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많이들 질문 던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결제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을 꼽아본다면 뭐가 될 것인가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하고 나타나셨죠. 테마 긴가민가 김진경 팀장님과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온라인 시장이 사실 꾸준히 성장하면서요. 온라인 거래액이 증가하면서 오프라인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자결제 관련주 흐름이 좋았던 이유 뭘까요? 네, 일단은 먼저 시장부터 좀 면밀하게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 자체가 일단은 폭락장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현재 분위기를 살펴보면 그동안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이라든지 또 워낙 시장이 폭락을 하다 보니까는 가격 면에서 메리트가 높아지고 있는 종목이나 업종군에 관심이 몰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테마성을 가진 업종군 위주로 관심이 모아졌다면 이제부터 서서히 실적 개선 관련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전자결제주들 주목을 받고 있고 전자결제주들의 경우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성장성이 좀 두각을 나타냈었지만은 사실 주가는 큰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는 다시금 이번 좀 폭락장 이후에 가격 메리트적인 면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결제 시장은 꾸준히 확대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물론 대다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를 이용을 하고 있지만은 추가적으로
대표적으로 새롭게 결제 서비스가 또 시작이 되고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프라인에서는 신용카드 이용은 물론 좀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나 네. 온라인 구매도 증가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성장성을 또 동력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요즘에는 해외 직구 이용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전자 결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편리함도 또 추구를 하고 있는 트렌드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오토 시장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발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전자 결제주들이 좀 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전략을 짜가야 될까요? 뭐 벤사냐 피지사냐. 사실 피지사 같은 경우도 벤사의 망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를 꾸려나가기가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전략은요? 네, 워낙에 주가 자체들이 조금 과도하게 좀 낙폭과대다 보니까는 또 단기적으로 요즘에는 결제주들이 반등 추세를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과연 여기서 어떤 사업성을 좀 이어나가냐, 이 사업성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사실 이제 벤사나 피지사냐를 떠나서 요즘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떤 좀 결제적인 방식 자체가 좀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 본다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오히려 좀 시장 확대가 예상이 되면서 여기에 유리하게 좀 좌우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피지사가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일단은 피지사의 경우는 뭐 스마트 오더라든지 또 뭐 온라인 그 상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피지사 입장에서는 더욱더 이익을 좀 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벤망을 또 이용을 하고 있는 피지사들이 더욱더 앞으로 시장 확대가 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다만 벤사의 경우 기존 오프라인 시장에서 좀 더 주도를 했었던 기존 오프라인 벤사의 경우는 오히려 이런 환경들이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 벤사도 어느 정도 좀 사업을 좀 다각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은 오히려 벤사가 기존 오프라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온라인 쪽에서도 얼마만큼 사업을 다변화를 하고 다각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금 성장 동력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들은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인 전자결제, 간편결제 산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전략을 짜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건 그래서 어떤 종목이 있고 그 안에서 탑픽은 뭐냐일 것 같습니다. 2시 시간대 진격의 진경, 누적 수익률 170% 넘었습니다. 170%에 달했습니다. 김진경 팀장님은 과연 오늘 전자결제 내에서 어떤 종목을 셀렉하실지 지금부터 이야기 이어가 보시죠. 그동안 테마 긴가민가에 나왔던 테마들의 종목을 봤을 때 사실 한 테마에 막 수십 개의 종목이 있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전자결제, 간편결제 쪽은 종목 기업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장된 업체 내에서요. 그래서 어떤 이 주 종목이 있는지 짚어보고 마지막에 탑픽을 한번 꼽아볼게요. 관련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조금 시장 안에서 또 대장주적인 역할, 또 주도주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을 좀 몇몇 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전자결제들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안에서 어떤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목을 받지 못했던 업종군 중 하나이기도 했었는데요. 다만 전자결제주, 사실 요즘 트렌드만 본다 하더라도 오히려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전자결제 사업군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떤 환경적인 트렌드 변화라든지 좀 앞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주가 흐름보다도 앞으로 좀 중장기적인 면을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더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이
되고 있는 관련주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KG 이니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사실 KG 이니시스의 경우는 좀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오히려 좀 여러 가지 우려감들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뭐 실적이라든지 또 앞으로 어떤 조금 악재들이 좀 나와 주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우려감을 크게 작용되었지만은 오히려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호실적을 달성했었습니다. 이렇게 호실적을 달성하면서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실적 성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면서 최근에 좀 저점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이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일단 동부제철에 대한 인수 우려감이라든지 거래처 이탈에 대한 불안감은 이미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오히려 주가 자체가 이미 반영이 되었던 만큼 앞으로도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오토 서비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좀 어떤 좀 연관이 된 서비스인데요. 그런 서비스가 확대가 좀 본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다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 이용을 하고 있는데 프랜차이즈 외식 업체에서 오토 서비스를 좀 계속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워낙에 편리함을 추구를 하다 보니까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면서 오히려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도 전자결제 관련주로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전자결제주들에 비해서 비교적 주가가 안정적으로 추세를 꾸준히 이어왔던 종목입니다. 사실 NHN 사이버결제가 가장 유리한 점은 온라인 시장이 좀 최근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유리한 환경들을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쇼핑 시장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업황적인 부분에서 회복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애플 등과 같이 해외 대형 고객사를 또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시장 쪽에서 더욱더 성장성을 또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물론 오프라인보다도 요즘에는 이 온라인 내에서도 전자결제가 계속적으로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 확대로 인해서 앞으로의 직접적인 수혜라든지 또 실적 증가도 좀 예상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 다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날의 경우는 뭐 온라인, 오프라인 결제보다도 오히려 휴대폰 결제 부분에서 더욱더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입니다. 사실 뭐 신용카드 그런 이제 신용카드를 좀 이용하기도 했지만 요즘에 또 증가를 하고 있는 게 휴대폰 결제로도 또 이용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휴대폰 결제로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호실적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상에서 휴대폰을 내밀면 좀 결제가 되기도 하고 또 온라인 게임 안에서도 휴대폰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가 증가가 될수록 이로 인해서 수혜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장 긍정적이었던 것은 적자를 보였던 미국 법인을 또 정리했기 때문에 2분기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적자적인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처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반기에 대해서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3분기부터 기대를 해볼 만한 요소들이 남아있는데 3분기부터는 이제 삼성페이 이제 휴대폰 결제 서비스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삼성페이 그리고 이렇게 휴대폰 결제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는 이로 인해서 하반기에 어떤 좀 새롭게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세 종목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궁금한 건 김진경 팀장님께서 그럼 이 가운데 탑픽을 뭘 꼽으실까? 요즘에 정말 유연하게 대처를 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너무나 공격적으로, 어떨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계시는데 KG 이니시스처럼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나을지 아니면 가는 종목인 한국사이버결제가 나을지 어떤 거 선택하실 거예요? 네, 저는 일단은 기술적인 흐름보다는 요즘 트렌드에 맞추어 좀 나갈 수 있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보다도 좀 온라인 쪽에서 전자결제가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시장 안에서도 더욱더 좀 큼지막하게 사업이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좀 날이 덥고 또 귀찮기도 하다 보니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사실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요즘 이렇게 조금 그 소비자들 보면은 온라인에서 좀 직접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이용자 수도 많아지고 있고 필요한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좀 온라인 거래 내에서도 모두 해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 앞으로 이런 전자결제 시장이 더욱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NHN 사이버 결제의 경우는 이렇게 전자결제 그리고 특히나 온라인 시장 안에서도 워낙에 좀 큼지막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적인 변화 요소에 따라
따른 수혜 기대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대형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오프라인보다도 온라인 쪽으로 많이 뛰어들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온라인 쇼핑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죠. 또 최근에는 페이 사업도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간편 결제적인 부분에서도 앞으로 성장성을 좀 더 두가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토 시장이 계속적으로 융합이 되고 있고 온라인 모바일 쇼핑 거래 금액이 또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물론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NHN 사이버 결제 좀 차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좀 여타 종목과는 다르게 계속적으로 시장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반등 추세를 만들어가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최근 들어서 시장이 굉장히 큰 폭락장을 보였지만은 오히려 큰 폭으로 추세를 이탈하는 것보다는 지지 라인을 좀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왔었는데요. NHN 사이버 결제가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또 적극적으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세가 좀 뒷받침이 돼주면서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미 이평선의 경우는 좀 완벽하게 정배열을 좀 형성해 놓은 상황인데 오히려 좀 짧게 대응하시는 분들은 추세 매매 방식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1선 손절 라인으로 자꾸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꾸준히 추세가 유지가 되는 종목 그리고 시장 폭락 안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은 종목들이 오히려 힘이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제가 탑픽 종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요? 네, 일단은 목표가의 경우는 제가 24,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목표가이고 워낙에 좀 짧게 반등세가 이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 24,000원 잡아드리면서 손절가는 21,0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려고 합니다. 다만 단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히려 이 추세가 꾸준히 이어진다면은 다시금 52주 신고가를 또 기록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를 해주시면서 투자 전략에 대응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사실 결제 시장이 커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확연하게 체감을 했고 그 시장 내에서 또 이 온라인 결제 조금 더 강자가 누구인가를 골라내는 게 중요했었는데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올해 그런 맥락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더 갈 수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외에 뭐 다날이나 KG 이니시스나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걸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네, 좀 제가 그 의견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NHN 한국사이버결제 탑픽 종목을 꼽은 이유는 요즘의 환경이 좀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이론의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KG 이니시스라든지 다날의 경우도 오히려 실적을 살펴보면은 아주 좋은 호실적을 또 달성하는 모습도 보였었고 또 새롭게 어떤 사업이 좀 다각화가 되고 좀 변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좀 통해서 본다면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중장기 성장 동력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결제 이제 업체들의 경우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옥석가리자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전반적인 환경 자체가 워낙에 좀 결제 시장이 좀 간편화가 되고 있고 편리해지고 있고 또 이용자 수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본다면은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의 경우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일 테마 긴가민가 김진경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님 고생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코스닥 쪽의 탄력이 조금 더 좋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여전합니다. 뚜렷한 매수 주체가 보이는 시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작은 매수세에도 좀 강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목 선별이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시장 공감템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고요. 내일 이 시각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